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음, 다들 준비라고 해야 되나? 잘 하고 계실까요? 아, 음, 오늘만큼은 조금 기쁜 마음으로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까운 요 근래에 아이를 잃은 엄마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음, 그래도 네, 오늘 내일만큼은 조금 마음 편안하고 가족들과 좀 많이 행복한 시간 네,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되니까요. 네.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요. 굳이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 중에 네, 오늘같이 만복이도 있고요. 현직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아이로 오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남자아이로 오게 될지 여자아이로 오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보리하고 만복이 유골함 옆에 그것을 두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남친이 안 믿어요. 이야기 해주면 믿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앞으로 계속 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이게 맞는지 들리는지 저도 잘 몰라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뭐랄까 편해질까요? 아니면 긴장감이 쌓일까요? 예, 제 입장에 되어 보세요. 그러면 긴장감이 생겨요. 좀 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요. 저는요. 이미 강아지와의 교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강아지와의 교감을 믿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거든요. 그 중에 또 사후교감 하는 를 인정해 준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예요.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정말로. 사후교감을 나는 인정하고 믿고 우리 애기를 만났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뭐랄까 네,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극소수예요. 정말. 네. 그냥 마지못해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드러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그 절절한 아픔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런 교감을 영적으로 믿어라고 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뭐 다른 영상을 보니까 뭐 댓글을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하다 보니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게 되게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제가 돌아온 아이인지 환생한 아이를, 새로 태어난 아이 사진을 보내주면 얘가 우리가 기다린 아이가 맞나요? 라고, 질문을 줬을 때요. 아이에게 이름도 물어보고 엄마와 이렇게 너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봐서 몇 번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게 거의 맞았던 케이스인데, 두 아이, 세 아이 정도가 그렇게 맞았어요. 네, 저는 전혀 알 리가 없고 저한테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를 들린 대로, 본 대로 전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번 그렇게 물어서 만약에 엄마가 원하는 답이요. 엄마랑 아이만 알고 있는 답 중에 예를 들면 안경이 답이었다고 쳐봐요. 엄마랑 너랑 놀고 있는 것 중에 네가 유난히 좋아하던 게 있어. 그게 뭔지 말해주면 네가 환생한 건지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요. 아이가 뭔가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안경으로 보이지 않고 또는 그냥 음, 안경이라고 보이지 않고 뭐로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선명한 이런 느낌, 뭐 느낌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또는 꼭 안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전하겠죠. 그럼 안경이 아니네. 그럼 얘는 아닌데요? 이런 실수가 범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품에 손안에 왔던 아이를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왔어요 그냥. 근데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뭔가 아이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하면요 확인은 하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당연히 엄마 마음은 이해를 해요. 기다리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못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제일 두려워요. 제가 그 갖고 있는 고통 중에요.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나 때문에 못 만났다라고 할까봐요. 어, 네. 그래서 그 질문은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전해받으면 전해는 드리겠지만, 이게 아닌데? 네. 라고 하면요. 곤란해지죠?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지만요. 전체가 다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음. 이게 참 전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인데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예, 된장을 보고도 고추장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믿을걸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짜를 이야기해줘도 결국은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문의 내용은요. 애초에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음,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은 반갑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 주셨으면 네, 뭔가를 네,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생기는 것이지요. 내가 믿으라고 해서 뭔가를 예,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다라는 건 누구나 믿어요. 예, 그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요. 없음을 있음으로 보는 게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본 것처럼 알고 있는 거? 그건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증거를 딱 내놓잖아요. 하나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안 생길까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생깁니다. 네. 만약에 네, 만복이가 뭔가 전해졌는데 이게 딱 맞았어요. 어? 맞았어. 하나만 더 물으면 진짜 내가 네가 환생해서 돌아온다는 거를 내가 자랑할 만큼 내 믿을게 라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생겨요. 생긴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없는 것에서부터 믿는 게 믿음인 거지. 그거를 보여주고, 믿을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대답을 내놓느냐의 차이지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맹이가 빠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궁금하시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는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엄마가 요청의 말을 주신 건요. 만복에게 교감하면 보리 형아에게 엄마 안부를 전해주고 보리에게 교감하면 만복에게 엄마 안부를 전해줘라고 이렇게 요청의 말 남겨주셨고요. 우리 가족이 내년 가을에 만나게 되니까 그때 꼭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을 마쳤고요. 만복이의 마음, 또 만복이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햇볕이 따사로워요. 환하게 웃고요.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연신꼬리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 만복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묻습니다. 나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있는 걸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아저씨 말고 누가 더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 보면 반갑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저씨와 같은 목적의 손님을 매우 반가워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군요. 네. 나와 같은 의미의 사람들, 다른 에코들도 온다라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살짝 느껴지는 네, 대답이었어요. 나의 목적이라고 제가 물으니까요. 이곳은 왜 온 곳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야 물론 엄마와 가족의 소식을 전하려 왔지 라고 하니까요. 거봐요. 그 메시지 안에는 여러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네, 온다라고 저는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상에 엄마가 있는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쉬면서 계획한다라고 하면 될까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딱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의 존재 상태를 하나로 전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멈춰 있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기도 하니까요 라고 합니다. 바쁘게 지내네 라고 할까요? 뜻은 다르지만 이곳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뭔가 계속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아이로 엄마에게 돌아오게 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건 이미 선택되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가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같이 가게 된다 합니다. 같이 오게 될 거예요.
남자일까? 아니면 여자일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직 전해줄 말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해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질문요. 엄마가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보리하고 만복이 유골함 옆에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니? 네,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이건가 봐요 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받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음, 차가운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약속, 그리고 기억에 관련되어 있어요 라는 정보였거든요. 이미지로 보인 것이 아니고 느낌과 감정 상태로 저에게 전해준 것이라서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엄마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뭔지는. 그것이 시간과 약속, 그리고 기억하고도 관련이 있답니다. 만보기가 전해지는 건 그렇습니다. 엄마가 만보기에게 교감하면은 보리 형아에게도 엄마 안부를 전해주고 보리에게 교감하면 만보기에게도 엄마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셔 라고 이 말 전했습니다. 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우린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보리는 알고 있어요. 보리의 마음도 저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만 찾는다고 또는 보리만 찾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린 한 마음으로 같은 진동을 하니까요. 보리와 나는 엄마의 마음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저에게 전해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 모두 내년 가을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꼭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준비하고 기다리실 거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그날을 이미 보고 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잠깐의, 정말 잠깐의 모습이긴 한데요. 두 아이가 같이 있고 하나의 캔넬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을 보고 왔다 합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봤어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도 전했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지상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요.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있어. 나를 불러주고 있어 라고요. 난 항상 업되어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곳에선 엄마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찾는 알미라는 것을 통해 알아챌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건 엄마의 목소리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소식이 반가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바라보는 것을 계속 바라보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따뜻한 날 우린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이가 옆에 있어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거의 못해요.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간식도 주고 먹이도 주지만 한 아이는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한 아이는 이름을 안 불러봐요. 그러면 이름을 안 부르는 아이는요, 우울증이 생겨서 병 걸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갔어요. 아,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